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제가 2016년에서 18년까지 2년 동안 총평특강을 진행했었어요. 이제 매번 시험을 치고 얼른 달려와서 막 새벽까지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그날 시험에 대해서 막 정리해드리고 했었는데요. 한 몇 개월간 제가 보이지 않았죠. 이제부터는 2019년부터 적중특강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좀 준비 과정이 있었는데요. 자, 말 그대로 이제 시험 전에 내가 뭘 이제 마무리할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특강을 해드리는 적중 특강으로 앞으로는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 12일에 있는 시험을 대비해서요. 저와 함께 12월에 있었던 작년 12월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중요 포인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독해 1부분인데요. 항상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문장 분석력 문제라는 건 말 그대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기본적으로 잘 찾으면서 문장에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가 없는 문제 중에 가장 잘 나오는 문제형이 있어서 하나 가르쳐 드리면 문장 맨 앞에 전사구조가 나와요. 전치사구조.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말이 잘 안 돼요. 막 코 막히고 이래서 전치사구조가 나오고 뭐 예를 들어 뭐 짜이 베이징, 짜이 뭐뭐뭐, 뭐 통고 샤머샤머 이런 게 나온 다음에 갑자기 다짜고짜 주어도 없이 동사가 나오는 경우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산 위에 요이초 방즈 집이 한 채 있네? 이거는 원래 주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냥 집이 한 채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런 모양이 나왔어. 그런데 동사가 랑, 지ao, 시, 링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사동동사라 그래요.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동사가 사동이다. 100%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괄호는 말 그대로 중국어에서 이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빼고 중국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요. 나로 하여금 되게 기쁘게 했어. 중국 친구가 되게 의아하겠죠. 아니 뭐가 너를 기쁘게 했다는 거야. 왜 주어를 말을 안 해. 말이 성립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잘 나오는 문형이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경우 요 문형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SVO 우리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찌에우라는 춤이 있나 봐요.属于 속해요. 어디에 속하냐면 이러한 요양运动 산소가 있는 유산소 운동에 속해요. 자, 이딩더. 이딩은 형용사도 되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반드시라는 부사만 되는 게 아니라 형용사일 땐 그대로 읽으면 돼요. 일정한 瘦身 몸이 약해지는, 말라지는, 즉 다이어트功效 효과가 있다가 없어요. 있다가. 동사가 없다고요. 그래서 아까 주어 없는 거 얘기했죠. 얘는 동사가 지금 없어요. 여우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효과가 있다 구조로 끌고 갈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 해볼게요. 주어 없었어요. 동사 없었어요. 춘지에 춘절이 짱즈 곧 다가옵니다. 全国上上下下 즉 전국적으로 어디든 네, 주어요. 掀起了 요거 6급 동사인데 여러분 掀 어떤 분위기나 열기가 막 일어나다 라는 뜻을 나타내요. 热潮 예, 열기가 막 일어났어요. 어떤 열기냐면 이창 춘윤 춘절 때 자기 고향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장표 서로 표 사려는 우리도 뭐 비슷하지만 중국은 어마무시하니까요. 열기가 일어났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네요. 到处都 미만 6급 동사예요. 어떤 안개나 연기나 분위기가 가득하다라고 할 때 써요. 자, 그러면 목적어 사조로 갑니다. 가득하다. 뭐가? 이 편안치요. 표 하나 구하기 힘듦이 가득하다. 이거 안 돼요. 목적어가 이번에는 또 없네요. 목적어가 없어요. 더 분위기 같은 거. 치氛. 요까지 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문제가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요. 거의 많을 때는요. 10문제 중에 7문제가 거의 얘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보시면 안 되고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주어네. 설령 내가 안 적더라도 IBT 치시는 분들은 딱 표시를 못 하잖아요. 눈으로라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문제 중에 반드시 한 문제는 꼭 출제되고 있는 관련사 문제. 수이란 단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보이면 항상 네모를 딱딱 해줘요. 짝은 맞나, 흐름에 좋나 뭐 이런 것들을 봐주는 건데요. 자, 관련사가 보여요. 루고 만약 뭐뭐라면 근데 뒤에 또 시작되는 관련사죠.
관련사도 이게 앞에 쓰는 게 있고 뒤에 쓰는 게 있거든요. 만약 뭐뭐라면 가정이에요. 설령 뭐뭐일지라도 가설이에요. 만약에 한 문장 더 나와. 만약 뭐뭐라면 설령 뭐뭐일지라도 보통 가설의 짝이 얘니까 그래도 뭐뭐다 하고 가면 모를까. 여기서 지금 문장 끝나죠. 그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만약 뭐뭐라면 설령 뭐뭐일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끝나냐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루고의 짝이 필요했겠죠. 루고의 짝은 두 가지를 쓰는데요. 만약에 뒤에 문장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다. 나는 주어 앞에 짝을 쓸래. 그러면 나뭐 혹은 나 쓰게 되고요. 아니야, 나는 부사로 주어 서술어 사이에 짝 쓸래 하면 지오 쓰게 되세요. 지금은 우리가 원래 접속사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나뭐를 넣어서 만약 이러면 나뭐 그러면 이렇게 된다 라고 흐름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제가 2018년 6월, 7월 계속 얘기했었어요. 정말 중요하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온다.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 12월 시험도 항상 나오는 거니까요. 나왔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사는요.避免, 피하다. 난미에는 오브 동사로 제가 초짜라서 실수를 피하기 어렵겠어요. 피하기 어렵다. 위방, 예방하다. 방치, 방지하다. 이 동사들의 공통점이 뭐냐. 안 좋으니까 피하겠죠. 실수를 피하기 어렵다 그랬죠. 실수 안 좋은 거죠. 예방하는 것도 안 좋은 것을, 방지하는 것도 안 좋은 것을. 이런 동사만 봤다 그러면 무조건 본능적으로 쫙 그어버리고 무조건 뒤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나 마이너스적인 얘기가 나오나 꼭 체크하는 습관. 얘네들을 접속사로 한번 바꿔볼게요. 접속사로 바꿔서 문장과 문장을 한번 연결시켜 볼 건데 제가 편의상 앞에 문장을 A, 뒤에 문장을 B라고 해요. 이를 좀 쓸 거예요. 써 이자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A 함으로써 B 하다로 넘어가는데 요 두 개 동사는 미엔을 써서요. 이미엔이라고 써요. 그러면 A 함으로써 B를 피하다. 똑같은 말. 미엔더, 셩더 같은 말입니다. 얘 두 개는 방이 겹치기 때문에 이 방을 써서 A 함으로써 B를 방지하고 예방해요. 이 네 개의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뒤에 역시 뭐가 들어올까요? 딱 제꼈을 때 피하려고 하는 것도 예방하고 방지하려는 것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총 8개 단어. 동사 4개, 접속사 4개. 보면 무조건 딱 끊고 나빠 안 나빠 확인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자, 지금도 보시면 B면 보이죠? 무조건 끊어. 그리고 나빠야 돼요. 나빠야 돼요. 요것만 읽을게요. 不被传染, 전염당하지 않는 건 좋잖아요. 전염 안 당한다는데. 그래서 이거를 뿔을 빼셔서 나쁘게 만들어야 돼요. 전염당하는 걸 피해서 결과적으로 좋게 가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독해 이 부분이에요. 독해 이 부분은 이제 한 문제만 적어라 한번 해보실 건데요. 제일 좀 자주 나왔다 싶은 것들을 일단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얘기거리가 좀 되고. 일단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요 얘기는 잠깐 해드리고 가는 게 좋겠어요. 지금 보면 요관, 관련, 띠아오옌, 조사와 연구를 한 수주, 5급 명사로 데이터나 수치에서 밝혔어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평상시에 이 자리가 또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요, 여러분. 조사나 연구나 통계나 조사 결과나 통계 수치나 수치 같은 거, 연구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뭘 밝혔어요 할 때 쓰는 동사가 2개가 있는데요. 이건 5급에서도 잘 나와요. 얘네 다 5급 단어라서요. 表明, 显示 중에 하나 써주는 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 6급도 정말 잘 나와요. 表明显示 자꾸 읽어주세요. 表明显示 그래서 조사나 연구나 통계나 조사 결과나 통계 수치나 이런 데서 뭘 밝히다 아니면 뭐를 써라? 表明显示 表明显示꼭 알아두실게요.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칸이 4개가 있는데요. 이럴 때 빨리 번호를 순서대로 붙여버리세요. 왜냐하면 자칫 이렇게 보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사실 순서가. 그래서 이 빈칸 보면서 이 단어를 넣어보고 이러는 일이 생겨요. 이거 쓰는 거 금방이니까요. 후다닥 쓰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빈칸부터 살펴볼게요. 1번 빈칸이 있는 호흡만큼만 일단은 보자고요. 인핀지수 모르면 그냥 이 기술과 용후 사용자의 의흐라는 双총 2가지刺激 자극 하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호흡은 여기죠, 여기. 사용자의 뭐? 자, 쉬치요, 수요. 사용자의 수요 굉장히 가능하죠. 많이 쓰는 말은产品需求, 제품에 대한 수요.
그리고 동사를 쓸 때는 만주, 쉬치우, 수요를 만족시키다. 정말 많이 쓰는 따페이. 이샹, 의향이나 의사. 많이 쓰는 동사는 어떤 의사가 있으면 여, 셔머, 이샹. 누군가의 의사를 묻는다면 원, 누구누구다, 이샹. 이렇게 씁니다. 소비자의 의향?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뭐 일단 아리까리해요. 그럼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제껴질 거니까. 치왕, 기대, 기대하다. 기대, 소비자의 기대, 뭐 그럭저럭 얘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기대일 때 형용사는 치왕이 헌까오고요. 요런 표현 좋아요. 치왕지, 한국말로 하면 기대치. 유왕,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욕망, 사용자 욕망. 너무 이상하죠? 만주, 유왕, 욕망을 만족시키다로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2번 빈칸으로 한번 가볼까요? 2번이 뒤에 목적어가 뭐냐면 취시, 추세예요. 다시요. 추세예요. 추세만 보고 일단 풀어볼게요. 정시엔, 뒤는 어쨌든 아니에요. 정시엔은요, 항상 세 가지. 사실 저기 평상시 오프라인 수업은 맨날 이거 해요. 우리 학생들 만약 지금 동영상 보면 아우 또 저 얘기네. 정시엔颜色. 요거는 이제 노란색, 검은색 넣어주시면 되세요. 어떤 색깔이 드러나다. 정말 시험 잘 나오고요. 정시엔 特点, 특징이 나타나다. 정시엔 趋势, 추세가 드러나다. 거의 고정격식이나 다름없어요. 답 A 맞아요, 여러분. 영시에는 여기 물수변 보이시죠, 여러분? 물 밀듯이 우르륵 나타났다. 요즘 걸그룹이 엄청 한꺼번에 막 나타났다. 요즘 어떤 좋은 소설들이 엄청 많이 생겼다. 뭐 이런 것들 할 때 쓰는 거고요. 요 두 개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展示, 展现. 한국어 사전 뜻이 너무 똑같죠. 드러내다, 나타내다. 사람하고 썼을 때요. 사람. 예를 들어 展示自己 혹은 自己的能力. 展现自己 혹은 自己的能力 이런 것들하고 썼을 때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어떻게 다르냐면 展示는 약간 피동적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 나를 보여줘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서 내 자신을 막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 이런 거에 展示가 어울리고요. 展现는 그거보다는 좀 능동적이에요. 주동적이고 예를 들어 내가 원해서 어떤 대회에 참가해서 展现, 내 자신을 드러내고 막 보여주다. 조금 느낌적인 느낌이 다르고요. 展现는 그 외에도 기술이 되게 선진 수준을 드러냈다거나 어떤 건축물 같은 거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건축물이 고대 어떤 예술을 잘 보여줬다고 드러냈다고 표현하고 싶다거나 이런 사물까지도 조금 더 범위가 넓게 쓰이는 단어가 展现이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답은 지금 A인 것 같고요. 이미 3번 빈칸 보시면 뒤에 뭐를 꾸미고 있냐면 디까오를 꾸미고 있죠. 너무 많이 써서 부 또한 디까오잖아요, 여러분. 그쵸? 끊임없이 향상하다. 그 외에도 부 또한 파자, 부 또한努力, 끊임없이 노력하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죠. 물론 부 또한을 또한 끊어지다라는 동사로 봐서 뿌가 붙었구나. 끊임이 없다, 끊어지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부사로 동사를 수식한다. 요거는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어요. 时不时 이거 뿌를 빼요. 时时 같은 말이고 不时 같은 말이고 时不长 같은 말이고 不 빼고 时长까지 같은 말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은데 제일 걱정하는 건 역시 이 표현이 좀 걱정스럽긴 해요. 왜냐면 뿌만 보면 뿌가 너무 표시가 많이 나잖아요. 전혀 자주 종종일 것 같지 않아서 이거 조금 걱정되니까 한번 샥 외워두시면 되겠고 屡次 이거는 한자랑 똑같아요. 누차 여러 번 屡次失败 여러 번 실패했어요. 屡次成功 여러 번 성공했어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지엘리의 연이요. 여기 부또하는 동사예요. 지금. 그래서 워낙 이렇게 많이 써서요. 지엘리엔 부또한 끊임없이 이어지다. 끊임없이 이어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빈칸까지 볼게요. 제가 감기 때문에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요. 입으로 숨도 쉬고 말도 하니까 막 지금 숨이 차요. 4번 빈칸. 자, 지금 앞에 시장과 연결돼서 시장에 뭐뭐가 쥐있다, 커요. 쥐있다는 5급 형용사로 그냥 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요. 시장에 뭐가 클까? 潜力, 잠재력이 커요. 괜찮죠? 潜力, 挖掘, 역시 6급 동사니까요. 잠재력을 파내다, 발굴하다. 发挥, 5급 동사도 좋아요. 잠재력을 발휘하다. 魄力, 박력이나 패기가 있다. 有魄力, 보통 이 형식. 能量, 에너지, 뭐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
消耗 6급 동사 에너지를 소모해요. 消耗能量. 释放 에너지를 방출해요. 释放能量 이런 거 6급 단어. 4급 동사도 붙여볼까요? 에너지를 얻다. 获得能量. 本能은 본능, 본능적으로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답은 A인데요. 저 보면 중간중간 내용을 잘 안 읽죠. 항상 사실은 우리가 6급에서 독해 같은 경우에 제 시간에 푸는 것 자체가 도전이에요. 그쵸?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얘가 포함되는 호흡을 읽어보고 안 됐을 때 또 읽어도 늦지 않죠. 처음부터 다 읽겠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100%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크게 보시고 답이 이미 나왔을 때 사실 여러분은 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쓰기. 사실 뭐 쓰기는 적중이 될 수가 없죠. 쓰기를 제가 여러분하고 하는 이유는 방법을 같이 하면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예요. 12월 거 한번 같이 보는데요. 주인공이 2명이 나왔는데 외국 사람 이름이 주인공으로 나오면 잘 암기하기가 힘들죠. 그래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주인공 이름이 없으면 큰일이잖아요. 월트라는 감독이랑 원니스지라는 소년이 나옵니다. 자, 총 8단락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1000자를 읽고 400자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딱 얘기하면 40%를 쓰는 거죠. 40%를 쓴다는 거는 반보다, 제가 목이 아파요 이제, 반보다 조금 적게 줄이는 거죠. 그쵸? 그러면 원고지에 내가 이 내용을 한 반보다 좀 적게 한 40%만 써도 이 1000자를 읽은 사람하고 내가 쓴 400자를 읽은 사람이 거의 비슷한 정보, 중요한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관건인데 자꾸 단락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고지는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단락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2칸 띄우고 쓰잖아요. 뭔가 쓰다가 끝났어요. 마침표로. 또 못 쓰는 원고지가 이만큼 남게 되죠. 자꾸만 원고지를 허투루 쓰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단락이 8개가 되어서는 요약 쓰기가 안 나와요. 요약 쓰기는 보통 적으면 3개, 많으면 정말 많아도 6개. 제일 좋은 건 4개에서 5개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락을 내용을 딱 보고 재분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단락들이 또 내용이 팍팍 줄여지다 보면 굳이 한 단락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재분배를 해보도록 합니다. 요약쓰기의 기본 규칙.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1번 단락, 요거 40% 써야지. 2번 단락, 요것도 40% 써야지. 이런 식의 생각은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단락은 정말 90%를 다 써야지만 다음 내용을 이해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단락은 아예 제가 이건 안 써도 돼요 하고 넘어가기도 할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내용을 40%를 뽑아내는 거지 단락별로 40 줄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중복되는 내용은 무조건 빼야겠죠. 우리 지금 그런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뒤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패스해 주세요. 그리고 대사, 특히 인칭 대사, 我,你,他 같은 것들, 지시대사, 这,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유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원래 그래서 타라고 돼 있던 게 나는 이걸 확 줄였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타를 쓰면 상대가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오늘 많이 나올 건데요. 직접 화법. 그 사람이 말했다. 똥똥, 마오하오라고 하는 이 점을 찍게 되면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나 보충을 뜻해요. 그리고 이제 큰 따옴표가 나오는 게 직접 화법인데 직접 화법이 말이 아주 짧고 또 굉장히 주제성을 가지고 요것만큼 내가 그대로 써야겠다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줄여서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꼭 간접화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런 걸 없앤다는 얘기죠. 간접화법이 되면 인칭대사, 我,你,他 하는 것에 굉장히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줄이는 게 됐으면 관련사를 이용하라는 말은 너무 이게 툭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게 뭐 그러나,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것들로 잘 연결을 해서 뭔가 하나의 부드러운 글이 될 수 있게 다듬어주는 것까지 해주신다면 굉장히 훌륭한 요약 작문이 가능하시겠어요. 먼저 저랑 전체 8단락으로 되어 있었던 글인데요. 한번 읽어볼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목이 아프지만 한번 읽어볼 건데
이거 읽고 나면 여러분은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자기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40% 줄인다면 이렇게 반보다 좀 적게 줄인다는 느낌으로 뭘 써야 될까 고민을 해보시고 저와 함께 정답을 한번 가장 좋은 모범 작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독 월터는 하나의 영화를 찍으려고 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린 남자였지만 그는 줄곧 적합한 연기자를 물색하지 못했다. 하루는 요건 시간을 나타내는 건 제가 분홍색으로 색칠하면 해봤어요. 시간의 흐름이 몇 가지 보입니다. 월터가 외출해서 일을 하다가 기차역 옆에 광장에서 한 10살이 넘는 구두 닦기 남자애를 우연히 만났는데 남자애가 물었다. 이제 직접어법 나와요. 아저씨, 구두를 닦으시겠어요? 월터는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발 위에 막 닦은 지 오래되지 않은 구두를 보고는 고개를 가로저어 거절했다. 그러나 월터가 아직 몇 걸음 가지도 않아 그 남자아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쫓아와서 간청하며 말했다. 아저씨, 저는 꼬박 하루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당신께서 나에게 조금의 돈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일주일 후에 돈을 당신께 돌려드릴 것을 보증해요. 약속해요. 라고 얘기했다. 월터는 이 옷차림이 허름하고 배가 홀쭉한 남자아이를 보며 측은지심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서 이게 이제 제가 해석을 최대한 그 글 그대로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몇 개의 동전을 끄집어내어 그의 손에 건네주었다. 남자아이는 감사해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후 쏜살같이 뛰어서 떠났다. 월터는 고개를 가로저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길거리에 어린 사기꾼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네. 자, 시점이 조금 더 가요. 반개월 후 월터는 이미 돈을 남자에게 빌려준 이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가 다시 기차역 앞에 광장을 지날 때 멀리서 마르고 작은 그림자가 그를 향해 손을 흔들며 소리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저씨 기다려주세요. 상대가 온 얼굴이 땀투성이가 되어 뛰어와 몇 개의 동전을 그에게 건넸을 때 월터는 그제서야 이 사람이 지난번 그에게 돈을 빌렸던 그 구두 닦인 남자애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3번 단락 좀 더요. 남자아이는 가쁜 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저씨, 저는 여기서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오늘 드디어 돈을 당신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월터는 자신의 손에 있는 땀에 축축하게 젖은 동전을 보며 마음에서 뭔가 따뜻한 느낌이 울컥 오르는 게 느껴졌다. 4번 단락입니다. 월터는 다시 앞에 남자아이를 자세히 보았는데 갑자기 그가 자신의 머릿속에 구상했던 영화 주인공의 이미지에 굉장히 부합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월터는 몇 개의 동전을 남자의 호주머니에 그 동전을 받았던 거 말하는 거예요. 다시 쑤셔 넣고는 말했어요. 이런 잔돈은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준 것이니 돌려줄 필요 없단다. 그런다 월터는 신비롭게 웃으며 원래 표현이 그래서 그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주소 하나를 줄 테니 내일 네가 이곳에 와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큰 뜻밖의 기쁨을 주겠다. 5번째 단락입니다. 시점이 바뀝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수희가 월터에게 밖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왔다고 말했다. 그가 의아해하며 나가서 봤더니 그 남자아이가 흥분해서 뛰어와서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이 아이들은 저와 똑같아요. 모두 부모님이 없는 떠돌이 아이들이에요. 그들도 뜻밖의 기쁨을 얻길 갈망해요. 라고 말했어요. 6번 단락입니다. 월터는 한 명의 가난하게 떠도는 아이가 뜻밖의 이렇게 선량한 마음이 있을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반복된 관찰과 선별을 통해 월터는 이 아이들 중 몇 명의 남자아이보다 이 남자아이는 우리가 말하는 구두 닦기 아이야. 이 남자아이보다 더 영리한 아이가 있다는 건 발견했지만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그래도 이 남자아이를 선택했고 또한 채용 계약서에 면접 생략 원인이라는 칸이 있었나 봐요. 거기다가 이렇게 몇 글자를 썼다. 선량함은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아이는 공경에 직면했을 때 본래 자기 한 명에게 속한 희망을 무한하게 타인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의 아이가 바로 이런 선량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써 넣었다. 7번 단락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원니스지였다. 제가요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비니기우스였나? 되게 이름이 어려워요. 아무튼 실제로 있는 아이고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그는 월터가 감독한 그 영화 쫑양철짠, 우리나라는 중앙역이라고 그렇게 유명한 영화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주인공 배역을 묘사했고 이 영화 또한 많은 국제적인 큰 상을 받았다. 마지막 단락이죠. 또 시점이 바뀝니다. 약간의 해가 지난 후 이미 한 영화사 회장이 된 원니스지는 자서전 나의 연애 생애라는 것을 썼는데 책의 속표지에는 월터가 손수 쓴 기념글이 있었다. 항상 이게 들어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선량함은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아래에는 그가 원니스지에게 주는 평가의 말이 또 있었어요. 바로 선량함이 일찍이 그로 하여금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 양보하게 했고 마찬가지로 또한 바로 선량함이 인생의 기회로 하여금 일찍이 그를 놓치지 않게 했다. 네, 요게 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잠깐 스탑을 하시고요. 나름대로 나는 만약에 내가 12월에 시험을 쳤다면 혹은 12월에 시험을 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 40%를 만들려면 어떤 표현이 좋을까 하고 먼저
좀 노력을 해보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단락이요. 1번 단락은 거의 뺄 수가 없었던 게 이 이야기의 어떤 배경이 돼요. 그래서 감독 월터는 하나의 영화를 찍으려고 했는데 导演 월터 要拍一部电影. 이 영화에 이런 말은 이제 안 써도 되죠. 왜냐면 중복이 되니까요. 主角是一个小男孩 어린아이였다. 但他一直没 물색하다 말 똑같이 써요. 物色到物色到合适的演员 적합한 연기자를 물색하지 못했다.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배경으로 깔아주고요. 하루는 쓸 거예요. 이天 시간 흐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월터가 중요한 것은 외출해서 일을 한 게 아니죠. 여기 이제 지나가다 아이를 만나면 돼요. 在火车站前面广场上 우연히 만났다. 遇到了 누구를 10살이 넘는 건 중요하지 않죠. 이거 擦鞋小男孩 구두를 닦는 남자아이를 만났는데 남자아이가 물었다 하고 원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직접 아빠부로 아저씨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는 간접 아빠부로 갈 거예요. 원 하면 우리가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누구누구에게라는 사람과 직접 목적어 뭐뭇을 direct object 두 개 가질 수 있죠. 지금 앞에 흐름을 잠깐 확인을 하고 올게요. 월터가 지금 주어로 돼서 왔기 때문에 小男孩이 주어가 되면 타라고 했을 때는 타는 당연히 월터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원타가 되겠고요. 직접 물을 때는 先生 아저씨 구두 닦으시겠어요? 하고 물었지만 우리가 이걸 쭉 풀어서 얘기할 때는 구두를 닦으시겠어요? 안 닦으시겠어요? 라고 물어야 돼요. 그래서 원타 要不要擦鞋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다 넣어서 왜 묻는 거 모르는 상태니까요. 다시요. 小男孩问他要不要擦鞋 하고 마침표로 끝내시면 간접화법이 되죠. 월터는 고개를 숙이고 이건 뭐예요? 가장 끝에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拒绝了但그러나 그 다음에 월터가 아직 몇 걸음 가지도 않아 필요 없어요. 그죠? 남자아이가 小男孩 얼굴이 빨개지는 이런 자세한 묘사 다 빼고 핵심은 뭐다? 간청했다. 祈求 우리가 기도하다 할 때 祈祷라는 말을 써요.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祈求타 뭐라고 부탁을 했죠? 이런 말 다 뺄 거란 말이에요. 간접화법으로 가려면 그냥 풀어서 얘기할 거예요. 자신에게 조금의 돈을 빌려달라고 借给自己一些钱 해달라고. 그리고 원래는 保证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보증한다고. 뭘 保证한다? 一周后还给他 하면 역시 월터가 되겠죠. 지금 제가 이 단락을 줄이면서 여러 가지 묘사적인 표현은 다 날렸고요. 월터를 주로 타로, 남자아이는 계속 小男孩이라고 해서 읽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했습니다. 자, 월터는 이 옷차림 흐름하고 배가 홀쭉한 남자를 보면 측은지심이 움직이는 필요 없어요. 바로 동전 줄게요. 끄집어내다. 6급 동사. 어디서 이렇게 끄집어내다. 항상 추하게 기본적으로 붙였어요. 타오추 지메 6급 양사. 메이는 여러 가지를 세는데요. 특히 동그랗고 작은 모양의 물건. 잉비 동전이라든지 아니면 반지. 아니면 금메달 뭐 이런 거 많이 써요. 몇 개의 잉비를 타오추 잉비 해서 띠게 다 건네주었다. 원래 표현은 남자애는 감사해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후 손살까지 떠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난 小男孩道谢 이 자체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道谢后离开了. 네, 그 다음 이 표현은 하나도 우리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가셔서 자 시점 표현할게요. 半个月后 월터 이징 그 다음에 이 일이 뭐예요? 앞에 바로 언급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这件事라고 하면 되겠죠. 다시 또 중복되는 표현이 자꾸 나오지 않도록 把这件事 그리고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걸 많이 외우라고 해요. 忘得一干二净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까맣게 잊어버렸다. 근데 자긴 잘 모른다. 忘了 하시면 됩니다. 그가 다시 아까 기차역 앞에는 이미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他再次经过 지나갈 때 广场 그죠? 广场时 마르고 뭐 작은 그림자 다 필요 없어요. 그 아이가 뛰어와서 동전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小男孩를 넣을게요. 그래야 주어가 생겨요. 小男孩跑过来 뛰어와서 빠점을 쓸게요. 把几枚硬币 몇 개의 동전을 交给了他 그에게 건넸어요. 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라고
안 해도 뒤에 이 아이를 충분히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아이가 가뿐숨을 내쉬며 정말 아저씨 많이 기다렸어요. 중요하지 않겠죠. 이미 이 월터가 까먹을 정도로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가 준 것만으로도 기다려왔다는 건 충분히 우리가 유추 가능한 내용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충분히 뒤에서 이 아이를 선량하다고 평가를 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반은 우리가 요약 쓰기에서 빼버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앞을 볼게요. 그러면 돈을 건넸다. 그 다음 월터는 남자애를 자세히 볼 필요 없이 바로 발견할 거야. 호란 파시엔 갑자기 발견했어요. 자, 뭐가? 小男孩, 네, 小男孩 남자아이가 자꾸 타라고 여기서 타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여기는 남자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라고 한 건데 우리는 저걸 안 썼잖아요. 小男孩 자신이 머릿속에 구상했다. 빼고 어디에 굉장히 부합한다? 符合电影主人公的形象 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넘어갑니다. 다시 돌려주는 거 중요하지 않죠. 바로 이제 이 아이한테 얘기를 해요. 월터는 신비롭게 웃으며 그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주소를 하나 줄 테니 안 할게요. 바로 주소를 주었다. 월터 给了他一个地址 이러면 되죠. 주소를 하나 주었고 让他 쓸게요. 왜냐하면 월터를 주어로 계속 끌고 가려고. 월터가 그로 하여금 자 원래 말에서 뭐라 그랬죠? 내일. 하지만 간접화법에서는 내일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第二天이 돼야 돼요. 이야기 시점에서 다음 날. 第二天来到这儿 하라고 시켰다. 또한 느낌 하나 줄게요. 并对他说 또한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会给他一个大惊喜 그에게 놀라면서도 기쁜 걸 우리가 뜻밖의 기쁨이라 그러죠. 큰 기쁨을 하나 줄 거라고 말했다. 요렇게요. 한 번 더 정리할까요? 沃尔特给了他一个地址让他第二天来到这儿并对他说会给他一个大惊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점 第二天 아주 이른 아침에 이따자오라는 표현 써요. 원래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수위가 말한 게 중요한가요? 아이들이 바로 오면 되죠. 来了一大群한 무리의 孩子 아이들이 왔어요. 의아해하면서 나가서 봤더니 중요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바로 설명하는 말. 小男孩说 말하기를 그 다음 요것도 그냥 바로 都是没有父母的流浪 유랑한다는 말은 길거리를 정처없이 떠도는 우리 유기견, 유기묘 이런 아이들도 流浪狗, 流浪猫라고 해요. 그래서 流浪孩子라고 말했다. 바로 설명. 요거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당연히 걔네들도 선물 받으러 온 거예요. 월터는 자, 한 명의 가난하게 떠도는 될 수 있으면 수식 성분을 자꾸 쓰면 글이 이제 줄여지지가 않아요. 생각지도 못했다가 핵심 서술어 정말 붙일까요? 真没想到 뭐를 생각지도 못했냐면 小男孩 자꾸 우리는 그 남자아이를 언급을 해줄게요. 小男孩 징 뜻밖의 여 있을 줄은 뭐가 이 그 하나에 如此善良的心 이렇게 선량한 마음이 있을 줄은 真没想到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생략하고 마지막에 他最后选择了这个小男孩并 또한 在 어디에 录用合同 채용 계약서의 더 免试原因上 免은 면해주는 거예요. 면접을 그냥 안 할게요 라고 하는 원인에다가 写了 썼다. 이렇게 몇 글자는 거 다 하지 말고 똥똥 구체적으로 뭐라고 썼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이거죠. 善良, 선량하면 우쉬 뭐 할 필요가 없다. 考核,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뒤에 계속 결국은 선량함을 설명하는 표현들이에요. 결국은 요거를 좀 더 풀어서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자에 대한 소개가 좀 나오는데요. 这个男孩叫文尼斯基. 그는 어디에서 沃尔特的电影中央车站 종 여기에서成功 그리고 우리 6급 동사예요. 수자오. 수자오는요. 물론 미술에서는 조각하는 거, 조소하다는 뜻이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어떤 작품이나 문학이나 예술에서 인물을 묘사를 해놓는 걸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인물이 있고 여기 무슨 단어 들어갈까요? 하고 독해 이 부분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수자오른우 굉장히 많이 쓰고 지금은 어떤 배역을 묘사해내다 수자오角色 이런 건 평상시에 좀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他在沃尔特的电影中央车站
中에서 成功塑造了 아주 성공적으로 묘사해냈다. 主人公的角色 주인공의 배역을 성공적으로 묘사해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국제적인 상을 받은 건 조금 뺄게요. 남자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끌어가면 若干年之后 약간의 해가 지난 다음에 계속 이 남자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올 수 있어요. 成为董事长的 뭐 영화사로 중요하지 않죠? 회장이 된 원희 스지는 写了自传 자서전 自传 을 썼는데 그 자서전 이름을 좀 더 내가 보충을 할 때는 破折号 원고지로 치자면 이렇게 원고지가 두 칸이 있으면 이렇게 두 칸을 차지하면서 그 이름은 요거예요. 근데 요거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자서전을 썼다. 책의 속표지 扉页라고 해요. 에는 뭐가 있었냐면 월터가 친비 직접 자기가 펜을 들고 쓴 디즈라고 하면 기념글이 있었다. 하고 역시 똥똥 가장 핵심 뭐다? 아까 나왔던 말 善良无需考核 선량함은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평가하는 말이 있었지만 이것까지 다 쓰면 안 되겠죠. 가장 핵심만 살려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물론 분홍색을 포함해서 시간의 흐름 포함해서 이렇게 정리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원고지가 거의 비슷하게 딱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단락을 대분배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8개는 너무 많아요 라고 했었어요. 1번 단락은 일단 1번 단락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의 시작이 뭐였냐면 영화를 찍으려고 했는데 적합한 연기자를 못 찾고 있었다로 시작합니다. 2번 단락이 2번 단락으로 남자아이를 만나서 돈을 빌려주게 되는 과정까지 3, 4가 3번 단락이 되면서 남자아이에게 돈을 돌려받고 주인공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과정까지 5번, 6번 단락을 4번 단락으로 해서 남자아이가 친구들 막 데려오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얘는 착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 얘기. 그리고 7번, 8번 남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남자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영화로 성공했어요. 그리고 자서전 냈어요. 이렇게 끝내시면 총 5번 단락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목은 항상 제가 얘기하죠. 글 속에 있어요. 오늘 이 글에서 똑같은 말이 2번 반복된 것이 있어요. 그거는 월터가 이 소년을 평가하는 말이었어요. 뭐였죠? 善良无需考核 이 이상의 좋은 제목은 절대 없어요. 이 글은. 그래서 선량함은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가장 좋은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시험에서 나왔던 우리 글을 한번 줄이면서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요약 쓰기를 접근해야 될지. 네, 이번 적중특강은요. 우리 시사중국어 강남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최현장 4단 선생님 3분이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좀 처음인데 되게 좋은 컨디션으로 하고 싶었는데요. 링거 맞고 왔어요. 근데도 감기기도 있고 막 그래요. 1월 시험 치시는 모든 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컨디션 조절. 내가 그날 뭐 시험을 공부를 안 해서 망치는 거는 괜찮다 치더라도 몸 컨디션이 떨어져서 망친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부터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오늘 적중특강 꼭 체크하셔서 마지막까지 하루하루 소중하게 아껴서 공부해서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